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에 이제 블루프린트 읽고 영상 찍게 된 현승이. 남윤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블루프린트. 일단은 평소처럼 우리 또 이제 주제 나열하고 시작을 할까? 오늘 어떤 흐름으로 갈지. 좋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각자 좀 책 읽고 인상 깊었던 거 얘기할까? 그래? 깊었던 부분 플러스 약간 전체적인 인상, 전체적인 후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음, 진화의 청사진은 정말로 좋은 것일까? 좋은 것일까가 무슨 말이야? 정말 좀 선한 그게 담겨 있냐 이런 거야? 음. 사실 청사진이라는 게 정확히 뭘 내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음. 아, 그리고 나 또 궁금한 거 있었는데, 창발 이게 되게 인상 깊더라, 창발성. 이건 이거 할까? 약간 우리의 삶에 창발성이 필요한 이유. 공정 선언은 나쁜 것인가? 찾아봅시다. 인공지능과 유전자 편집 음, 기술이 인간 본성을 바꿀 수 있을까? 예, 또 있었던 것 같으니, 음, 좋은, 약간 그래서 약간 이건 좀 우리가 정리를 또 따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어, 인간이 정말로 선한가에 대해서 뭔가 책에서 나왔던 정보들을 토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또 뭐가 있을까? 생각보다 근데 뭔가 내용 겹치는 게 너무 많았어가지고. 맞아. 근데 진짜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진화를 한 게 난 진짜 너무 신기하다. 음. 근데 이렇게 진행해 볼까? 좋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각자 책 읽고 인상 깊었던 부분 얘기를 해보자. 이거 주제 선정하는데만 10분 썼네. 오케이, 나부터 할까, 너부터 할래? 뭐 나부터 할까? 오케이, 오케이. 음, 이 책이 뭐 느꼈을 때 이제 좀 정리를 한다고 하면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한다고 하면
약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협력하고 관계를 뭐 형성했으며 도덕적이고 뭐 정의로운 사회를 형성해 나갔는지를 약간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는 책이다. 그러니까 우리 진화의 궤적은 항상 선함을 향해서 휘어져 있다. 라는 것을 이제 결국 결론으로서 앞에 굉장히 많은 예시들을 나열하는데 실상 보면은 그냥 뒤에 단원이 그냥 다 결론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근거와 예시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와서 그 합친 다음에 이런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책인 것 같았다. 음, 되게 사랑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고 사랑이라는 힘 되게 크다. 사랑이라는 힘이 되게 크다. 이런 것도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래서 사랑? 어 되게 언급을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음, 뭐 우정 뭐 이런 것도 사랑과 우정 음. 또 있어? 뭐 일단 그렇게 하고 음, 음. 이제 내가 하면 되나? 응. 일단은, 나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항상, 뭐랄까, 항상 의문점? 항상 이가 내 좀 궁금해했던 주제였어. 이 블루프린트에서 다루는 주제가. 그러니까, 나도 막 인간 본성이 엄청 악하다 이런 거라고는 안 믿는 게 뭔가 되게 그 시장에서나 쓸 법한 모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한다라고 했을 때 뭔가 생각보다 현실에서 사람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잖아. 그치 근데 뭔가 이기적으로 하는 거는 이유가 설명이 되는데 그렇지 않게 행동하는 거는 나는 되게 이해가 안 될 때가 되게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약간 항상 뭐가 인간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들까? 뭐 약간 그런 진화적인 측면이나 어떤 그런 유리한 입장에서 항상 설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내가 생각했던 가설들이 어느 정도는 나와 있긴 했지만, 뭔가 그래도 시원하게 긁어준 것 같지가 않은, 뭔가 기대했던 것만큼 시원하게, 결론을 내주지 못한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아쉬웠고, 그리고 아무래도 앞서 읽었던 뭐, 여기 책에서도 위어드 이런 것도 언급하고, 우리가 막 사피엔스도 읽고, 막 유명한 책도 읽고 했으니까, 뭔가 이제 약간 이런 책들에서 하는 내용들이 다 조금 비슷비슷한 것 같다, 이제. 약간, 맞아 그건 확실히 어, 확실히 뭔가 거기서 거기인 내용들이 조금 많았다. 근데 그게 이게 또, 어, 겹치는 내용도 있지 않냐 살짝 겹치는 내용도 있었어.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해.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오는 게 아니라 결국에 이 책을 읽고 또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 책만 읽고도.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듯. 그래서 나는 그래서 뭐 여기서 인상 깊었던 거 이제 막 유토피아 연구라던가 유토피아 연구 같은 게 조금 인상 깊었고 약간 어떤 사회가 살아남는가? 어떤 사회가 살아남는가? 근데 약간 이거의 가지수가 매우 한정적이고 약간 다른 것들은 조금만 여기서 바뀌어도 사회성 모둠을 충족을 시키지 않으면은 약간 사회가 존립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다양한 예시에 설명해 주는 게 조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음, 음, 음. 그러니까 뭔가 인간이 왜 선한가는 잘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약간 그런 것들을 뭐 고려하고 인간의 본성이라던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그 사회성 모둠이라는 게 없으면은 사회가 존속이 안 되는 모습을 보면은 확실히 선한지는 뭐 이 책을 통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그런 선함이 남아 있어야 사회가 약간 유지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나는 약간 그, 선하다는 그 정의나 기준 자체를
사회성 음, 모둠이 이제 사회성 모둠으로써 이제 그 사회가 공동체 자체가 나아가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는 게 선함이라고도 살짝 이해가 되는 거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라고? 그러니까 음, 사실 이걸 보면서 선함이라는 거가 결국은 뭐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잘 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음, 음,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 선함으로 궤적이 틀어진다. 뭐 그까지는 어떻게 뭐 그렇다는 거니까 일단 받아들이려고 이제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가는 음, 결국은 선함이라는 게 뭔지를 어떻게 보면 모르겠다는 거. 음. 근데 나는 이 책에서 말하는 선함은, 그런 것 같아. 약간, 뭐 솔직히 선과 악을 따지는 건 그건 뭐 그게 없는 것 같고. 약간 그냥 남을 위해서 그 자기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뭔가 희생할 수 있는가? 약간 뭔가 이기적으로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순수하게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거 약간 이런 거가 선함이라고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아까 말한 게 이해한 바로 따르면 사회 공동체에 기여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뭔가 약간 이론적인 느낌으로서 말하는 선함을 그렇게 음, 정리한 것 같더라고. 음, 사회 공동체에 기여를 하는 방향으로 살짝 약간 나아가는 방. 그러니까 남을 음, 이타 정신이 들어가 있다, 뭐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음, 음, 기계적으로 말한다면 살짝 그런 느낌으로 설명하는 것 같아서. 근데 그런 방향으로 만약 그 설명한다는 선함의 기준이,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려고 했다면 뭔가 난 살짝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해서 이 책을 읽으면서. 나 그치. 딱 거기에 한해서만 조금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 나 근데 그거마저도 잘 모르겠었던 것 같아. 그럼 약간 어디 부분이 뭔가 부족하고 뭔가 아쉬움이 많이 나는데. 나 응, 그냥 음, 뭔가 이 그 각각의 챕터별 제목이 있잖아. 막 응, 예를 들어서 뭐 무엇을 위해 사귀는가, 응, 아니면 뭐 좋은 사이는 얼마나 자연스러운가 이런 거. 응. 이런 걸 보면은 되게 평소에 궁금했던 주제들이었고 기대를 했던 챕터들이었는데 이 막상 까보면은 사실 별 특별한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 음, 뭔가 그리고 뭐 다른 들긴 했는데. 음 그러니까 약간 뭔가 확실히 좀 독특한 사례들은 되게 많았거든. 약간 흥미로운 사례들. 맞아. 여기서 말한 게 흥미로운 사례들은 많았어. 약간 이거 좀 인상 깊다. 이런 건 많은데 약간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 확실히 예시 근데 이건 나열식이 너무 커서. 그러니까 뭔가 처음에는 되게 논리적으로 글을 이어나가겠다 하는 그런 포부 같은 게 좀 보였거든. 응. 그냥 딱 사회성 모든 이거를 중심적으로 해서 설명을 하겠구나 했는데 뭔가 사회성 모둠이랑 결론이랑 이게 어떻게 그렇게 연결되는 건지 잘 어느 정도 되는 건가? 음, 사회적 모둠의 사회성. 근데 어떻게 보면 사회성 모둠이 그럼 이타적인 거랑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그건 것 같아. 뭔가 여기서 인간은 어떻게 좋은 사회를 만드는 거잖아. 응, 그래서 내가 기대했던 거는 왜 근본적으로 인간이 그런 선함이나 이런 특성을 갖고 있나가 궁금했던 건데, 응. 여기서도 그거를 해소해 준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의 사회는 이런 이타적인 요소가 있어야지 성립이 된다. 그냥 이렇게 설명하고 끝나는 것 같아가지고, 뭔가, 좀 더 근본적으로 인간 개인의 입장에서 이타적인 행동이 왜, 왜 이타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는지가 좀 궁금했던 건데. 그게 이제 누적 문화로 형성되어 온
아까 말했던 사회적 이제 모둠이 이제 누적적으로 이제 문화가 누적 문화라고 뭐 언급이 되었잖아. 그리고 이제 근데 약간 뭔가 거슬러 올라가면 처음에 그거를 그냥 이것도 그냥 랜덤하게 했는데 문화적 아니 그 자연 선택 느낌으로 이제 살아남은 건가? 그 행동을 했던 사람들의 사회가 더 발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되나? 살짝 언급을 하는 것 같고, 근데 그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뭐 너를 반론하라는 건 아닌데 이제 그냥 내가 알고 있는 한 내가 한해서 이제 얘기를 뭔가 해보면은 뭐 음, 음, 그래도 이제 유전자도 계속해서 표현형이 굉장히 많이 환경에 변한다 했고, 음, 그리고 유전 그 공진화 있잖아. 음, 공진화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면서 그치, 그치. 거시적으로 근데 맞아, 그렇게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다 풀어놨더니 이렇게 됐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은 딱히 할 말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음. 네, 그 약간 중간에 막 그런 예시들이 나오잖아. 약간 뭐 나중에 내가 그 도움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다라던가 음, 아니면은 내가 좋은 행동을 하면은 그걸 다른 사람이 보고 퍼뜨려서 평판을 좋게 만든다라던가 뭐 음, 아니면은 뭐 제3자가 그 한다. 그런 처벌자가 있으면 이렇게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잖아. 음, 약간 사실 난 그런 느낌의 이 새로운 이론을 원했던 거야. 나는. 음, 뭐 그건 딱 그 개인 입장에서 이타적인 행동을 왜 할까? 아니면 그냥 뭔가 개개인이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 장점이 뭐가 있을까를 뭔가 잘 설명을 해주는 것 같단 말이야. 그런 건 그런 이론 가설 좀 더 그럴싸한 가설을 원했던 거지 난. 그래? 음, 난 그래도 뭔가 나름 설명이 뭔가 잘 돼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는데 뒤에 가면 갈수록 음, 음, 처음에 진짜 그런 생각 좀 많이 들었는데 음, 아닌가? 몰라. 내가 그냥 밤새서 다 읽느라 마지막에 좀 집중력이 흐려져서 그랬을 수도 있어. 그리고 나도 음, 되게 근본적인 결국은 인간 또는 동물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이제 바뀌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어느 어떤 음, 그것도 되게 흥미롭고 살짝 또 좀 뭔가 굉장히 좀 기억에 남는 게 몇 개 있긴 한데 그 중에서 하나가 역설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하는 게 이제 동물을 예시로 가져온 이유를 솔직히 처음에 와닿지가 않고 이해를 어, 잘 못했는데 동물과 인간을 비교했을 때 근본적으로 그 사회적 이제 모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고 비슷하다고 이제 음, 언급을 하면서 이제 연결을 짓는데 그거를 이제 반대로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동물과 인간이 결국 그만큼 비슷하기 때문에 인간과의 관계도 근본적으로 더 비슷할 수밖에 없다. 아, 맞아, 맞아. 이렇게 역설적으로 매듭을 짓는 것 자체가 뭔가 아닌 것 같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뭔가 굉장히 신박하고 좀 인상이 깊었다. 약간 나도 처음 보는 그런 주장을 강화하는 그런 스킬이었어. 이 책이 약간, 살짝 어, 뭔가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티가 안 나는데 근본적으로는 굉장히 본질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동물과 그러니까 인간 막, 그냥 하나로 매듭 지어버리고 그 사회적 모든 걸 음, 찾아버리니까 어차피 하고 싶은 얘기가 똑같다 이미 이거야. 다 정해진 상태에서 하니까. 그런 것 인상 깊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해져 있고, 근데 또 들려주고 싶은 얘기도 많고, 그러다가 약간 애매모호하게 끝난 것 같았지. 근데 확실히 아무튼, 얘기는 정해져 있는 거 음, 같긴 하더라. 그러니까 처음 첫 장부터 그냥 딱 정해져 있잖아. 난 그때부터 느꼈어. 아, 예, 하고 싶은 말 정해놓고 책 썼구나. 뭔가, 그러니까 아무튼 결론을 정해놓고 고민을 했다라는 얘기가 하고 싶은 거지. 근데 나도 그렇게 믿어, 근데. 뭔가, 우리가 이렇게 돕고, 뭐, 사랑하고, 약간 배려하고, 이렇게 프로그램 되어 있다는 거는 나도 동의를 해. 그냥 왜 그럴까가 좀 더 궁금했던 거지. 근데, 오케이. 어. 음,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슬슬 드는 생각이 음, 지금 연구의 방향성이나 속도, 그러니까 속도는 아니고 연구의 뭔가 이 분야의 깊이가 음. 기본적으로 다 이 정도인 것 같아, 지금. 그치, 이건 뭐 사실 역사적으로 그냥 자료를 보던가 아니면 사례 보고 분석하고 이런 거밖에 못 하잖아, 이거는. 근데 인간이 이거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안 된 것 같고, 음, 그러니까 뇌과학을 지금 판 지가 20년도 안 됐다고 하잖아. 음, 지금 이 정도 지금 속도로 연구해 나가고 있는 게 아닐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명쾌하지 뭐, 않은 이유도 지금 근데 비가 이거고. 애초에 뭔가 이 분야가 근데 약간 그렇게 정량적인 느낌은 아니라 정성적인 분석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 애초에 사피엔스도 막 그렇게 뭐랄까,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느낌이 아니잖아. 맞아. 사피엔스도 약간 다들 이제, 그러니까 다들 그럴싸한 응. 가설에 그럴싸한 데이터를 갖고 와서 그럴싸하게 설명하는 책들이 많은 것 같다. 내가 보기엔. 인간의 직관에 너무 의존을 시키려 그래. 공감을. 맞아, 맞아. 근데 그게 약간 지금 정량화 시키려고 하는 거, 이거 몰라서 그런데, 그러니까 같기도 하고, 약간 뇌인지 과학 그런 거 생기고 그런 거 보니까. 이제야 이게 네. 정량화를 막 시키려 그러는 것 같기는 해서. 그게 연구의 지금 현 시점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는 거 지금 느끼는 게. 음, 음. 왜 그럼 너도 뇌과학을 연구할 거야? 나? 글쎄, 뭐라 하는데 난 약간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뇌과학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긴 응. 했었어. 약간 컴퓨터랑 오. 상호작용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어떻게 보면 내각이 나름 본질적인 면도 많으니까. 뭐, 그치. 음, 근데 뭐, 내 업으로는 안 할 것 같기도 해. 그치. 근데 확실히 뭔가 미개척진 분야니까 내가 되는 분야인 건 맞죠, 확실히. 뭔가, 그러니까 아무튼 인간은 아직도 이제 하나의 정답이 있다라고 이제 믿고 있고, 근데 아직 안 가본 데가 뇌밖에 없으니까 거의.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그렇게까지 응. 많이 뇌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닌가. 뭔가 이 책에서 수치적인 접근이 더 많이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 뭔가 이 생각이 너가 아까 말했던 좀 더 음, 정량화된 뭔가가 있었으면, 그러니까 결론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게 결국 논리성이 뒷받침되려면 이런 그치, 그치. 예시 사례로는 안 되니까 그런 게 있었으면 맞아, 좋겠다. 맞아, 맞아. 그러니까 뭐 굳이 수식이 아니더라도 약간 그런 논리적인 전개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막 다양한 케이스들을 가정하면서 약간, 음, 왜 이게 약간 진화적으로 2.1 있었는지. 아, 뭐 그런 건 있었나? 근데 애초에 애매하긴 하다. 약간, 애초에 막 그런 돌연변이나 그런 갑자기 특성이 하나 딱 나오는 데는 의지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근데 난 문화야말로 뭔가 의지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했어. 그러니까 자연에서 돌연변이는 선택 사항이 아니잖아. 그치? 그냥 의지가 없이 그냥 딱 나타났는데 그게 어찌어찌 잘 맞아가지고 그게 남는 건데 뭔가 문화는 그게 아니잖아. 뭔가 우리의 의지로 뭔가 바꿔나갈 수 있는 게 문화잖아. 응. 어찌 보면 약간 문화적 진화는 좀 우리가
의도한 방향으로 진화를 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방향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했어. 음, 원래 근데 기본적으로 진화라는 건 생물학적 진화는 그런 무작위성이랑 환경의 적응, 적자 생존이니까 문화적 진화랑 또 많이 다른 것 같다. 일단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 오케이. 진화의 청사진은 정말 우리를 선하게 하는 것일까? 음, 이게 결국은 뭐 다른 말로 하면 진화의 궤적은 선함을 향해 휘어져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연관될 수도 있는 것 같고. 음.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긴 해. 뭔가 이 책에서 이제 이러한 생각을 조금 뭐 시원하게 긁어주지 못했다가 불만인 거지. 막 음, 작가가 하는 생각에는 나도 동의하는 편이야, 원래 평소에도. 뭔가 아무튼 일단은 그 수많은 예시에서 봤듯이 뭐 설명이 안 되는 인간의 행동들이 너무 많다. 인간의 행동들이 많다. 그러니까 인간을 단순히 이기주의, 이기적인 생명체로 본다는 것들. 이게 뭔가 좀 TMI긴 한데 이 사람 책 읽는 거 보니까 약간 의대 다니는 것 같던데. 아, 맞아. 근데 자기 본인 되게 경험이나 이런 거. 신학적인 얘기도 많이 해줘서 굉장히 신기했어. 음. 근데 이제 인간 얘기할 때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같아. 종교가. 음, 우리 선하게 만드는 거죠. 진화의 정신. 넌 어떻게 생각해, 근데? 약간 이 진화라는 게 그런 약간 누적 진화 막 이런 것처럼, 돌연변 이런 것처럼, 응. 원래 처음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생겨났다, 이렇게 보는 거야, 너는? 그러니까 약간 이 책에서 얘기를 하는 게 뭔가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긴 하는데 그 진화 그러니까 진화를 하면서 자기 제어를 한다 했거든. 진화라는 자기 제어한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더라? 자기 학습을 한다 했나? 아무튼, 그래서 약간 나는 뭔가 어떻게 와닿았냐면 이 원래는 이 책을 읽기 전에 자연 선택이라는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무자비적인 말? 그러니까 음, 아까 너가 처음에 말했듯이 아 그냥 자연 선택에서 그 돌연변이든 뭐든 나와서 알아서 이렇게 냅뒀더니 된 거야라고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음,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보다 그런 것보다는 뭔가 능동적인 유기체로서 하나의 유기체로서 공통적인 문금을 문꿀 수 있었고 이 진화라는 것 자체 일련의 과정을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우연적인 자연 선택보다 약간 의도가 들어간, 어 그러니까 문화 환경이 진화 경로를 바꾸는데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하고 아 이제 기억나다 자기 길들이기라고 음, 그것도 되게 인상 뭐, 깊었고 그 사람이 자기 길들이기를 많이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음, 근데 그런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사회 사회도 그렇고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능동적으로 움직였다고도 뭔가 생각이 들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다 자연 선택인데 그러니까 뭐 음. 하고 뭐 그런데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능동적으로 진화한다. 뭔가 좀 주체성을 이 책의 전에는 이해하고 있던 바를 이 일련의 모든 과정을 주체성 자체가 뭐 지구에 둔다든지 자연에 맡긴다든지 인간은 주체성이 많이 없고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 책이 읽으면서 확실히 주체성을 나 쪽으로 그리고 인간 쪽으로 좀 끌어오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 사실. 음, 맞아. 근데 딱 그게
그냥 일반적인 그 생물학적인 진화랑 문화적 진화의 차이인 것 같아. 뭔가 또 둘 다 진화라고 해서 뭔가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응. 되게 서로 다른 진화인 것 같아. 그래서 뭔가 무작위적으로 나왔다고, 물론 무작위성이 있겠지. 세상은 전부 다 이제 랜덤성이 있으니까. 근데 아, 그 그러면은 랜덤성의 약간 비중이 굉장히 많이 선하게, 적게 느껴지는 것 같아, 지금. 그럼 생각보다. 선하게 된 것이 무작위적으로, 무작위적으로 일어난 결과가 아니라 인간의 아니,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로 선함을 얻었다. 어. 그러니까 나는 인간이 개인의 약간 이득이나 개인의 자기 발전을 버리고, 이 책에서 말하기를 자기 발전을 버리고 음, 공동의 협력 구축망을 이용하는 걸 선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게 다 무작위적일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진화를 하면서 했다. 예를 들어서 막 코끼리나 아니면 뭐 사자나 그런 애들은 어쨌든 개인에 음, 대한 굉장히 진화성이 발달이 됐다고 했잖아. 음, 그 자체가. 근데 우리는 그거를 버리고 어떻게 보면은 협력망을 구축해야만 엄청난 걸 이룩할 수 있게 이렇게 스스로 선택을 뭔가 하면, 스스로는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선택을 하면서 나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 자체가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 음. 아, 근데 약간 이거를 능동적으로 했다라고 하기에 뭔가 그 사람들이 그거 알았을까? 뭔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작은 집단의 규모 안에서는 적용되는 것들이 있는데 엄청나게 큰 규모의 그런 집단으로 넘어갔을 때는 설명이 안 되는 게 많잖아. 약간 뭐 그리고 뭔가 예를 들어서. 생물학,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그 설명을 한 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베푼 선행이 나에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선행을 한다던가 뭐 평판을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던가 이런 가설들이 있잖아. 응. 근데 그런 것도 확실히 보이는 의지가 좀 들어간 거잖아, 어떻게 보면. 뭐 그래 그치? 그러니까 뭔가 인간이 선하게 행동하는 거를 본인이 선택했다라고 하면은 응. 선택한 배경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응. 배경이 뭔지 모르겠다라는 거지. 아, 거시적인 특히 막 대다수가 있는 집단에서. 그치. 결국 만약에 우리가 선함을 우리가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은 응.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개인이 그런 선하게 했을 때 우리에게 오는 이득 같은 거를 알고 있어야지 뭔가 뭐 능동적으로 할 거 아니야. 그거를 과연 개인이 알고 행사했을까? 는 잘 모르겠어. 근데 일단 그래서 뭔가, 음, 초반에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한 뭔가 바로는 살짝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음, 우정 관계나 또는 사랑에서도 음, 약간 특히 사랑에서 그 예시 나오잖아. 일단 여기서부터 설명하면 사랑에서 그 약간 계약 결혼 있지. 아니면 인도에서 지금 또 음, 한다는 연애 결혼. 음, 거기서도 사랑을 못 이긴다 중매, 하잖아. 음, 아, 중매 결혼. 근데 그거 자체가 살짝 인간이랑 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약간 그러니까 의지라는 게 그냥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발현이 되는 느낌으로써 살짝 자기도 자기 자신을 속이는 느낌이 많이 와닿긴 했거든. 일단은.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중매 결혼을 했는데 1일 만에 만났는데 음, 결혼해서 지내다 보니까 이 사람을 좋아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헌신이라는 감정이 들는 거고 실제로. 음, 근데 그거가 작용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음, 그룹핑을 시켜줘서 그러니까 너네들이 부부야라고 이제 정의가 됐으니까 그걸 인간이 이성적으로 인식을 하고 이성적인 감정도 인식을 하고 이제 본능적으로 인식을 해서 헌신을 해야겠다는 작용이라는 기작이 이제 들게 만들어서 그게 드는 건데 음, 근데 그게 왜 드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인간이라는 종은 아까 말했듯이 협력을 해야만이 뭔가를 할 수가 있었고 옛날에 음, 그러니까 그 문금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사람들과 어떤 문금이나 그룹이 있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는 같이 협력을 해야만이 뭔가 이뤄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는 본능적으로 탑재돼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옛날에 엄청 옛날에 돌아가도 내가 뭘 하나 해서 얘를 사냥을 해야 돼도 나 혼자 못 잡잖아. 음, 그러면은 내가 쟤를 도와서 꼬시거나 아니면 서로 협력해 나가는 과정을 구축해야 되거든, 연결망을. 근데 그러는 관계 속에서 인간이 결국은 이타주의가 발현됐다고 뭔가 근본적으로 생각이 들고, 야, 근데 그런 거는 아무튼 약간 공동의 목표나 이런 거를 위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그게 곧 내 이익이고, 내가 혼자 못하니까 같이 하는 것까지는 이게 설명이 되는데, 음, 막, 뭐, 그냥 처음 본 사람한테 팁을 준다거나, 노숙자에게 도움을 준다거나, 뭐 아니면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우리가 불쌍함을 느끼고, 약간 동정심을 느끼고, 아, 저 사람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해서 뭔가 도움을 건네려고 하고, 근데 그런 거는 약간 설명이 안 되잖아. 나한테 돌아오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 거지, 나는. 그리고 과연 그 사람들 안 도와준다고 사회가 존속을 안 할까? 그것도 잘 모르겠어. 여기 또 뭐 협력, 이거 짝과 자녀를 향한 사랑, 우정, 이거는 내가 보기엔 당연한 것 같거든. 음. 근데 난 이게 그런 약간, 그런, 그런 선함? 내가 아까 말한 종류의 선함을 설명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이게, 근데 이게 나는, 그러니까 아까 내 집단 편애로서 음, 일단, 일단 너가 그렇게 언급을 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솔직히 100%는 일단 절대 아닌 것 같고, 근데 약간 뭔가 선함을 얘기하려면은 결국 그런 거를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그치? 약간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얘기하는 여기서도 건 어, 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행동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스펙트럼 선이 나눠져 있잖아. 그러니까 음, 사회적 실험을 했을 때 그걸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 어, 근데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책에서 설명한 바에 따르면 내 집단 편애적인 측면에서 일단 보면 자기 집단 선호가 있는데 자기 집단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뭐가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면 길 가다 있는 노숙자도 굉장히 많이 도와줘. 그러니까 이건 내가 굉장히 사실 이제 예민한 문제긴 한데 그 저번에 음, 이대 파업했을 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그러니까 이 음, 내 집단 편애라는 게 자기 집단 선호라는 게 결국은 자기 집단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적인 성향이 들어가고 그 개인적인 성향이 그 비롯된 게 가장 자라온 환경과 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 그리고 유전자, 형질 그리고 그 표현형 지금까지 받았던 환경 싹 다 결합해가지고 나오는 결과물이긴 하거든 느꼈을 때 음, 근데 음, 내 집단 편애라는 게 어떤 사람은 진짜로 그 내 집단 자체를 지구 전체로 잡아버리는 사람이 있어 진짜 뭐 그지. 인류 종 자체 전체를 인간종 자체를 이거,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가 있는 진짜 약간 소규모의 그냥 동아리나 그렇게 잡아버리는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을 잡아버리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게 어떻게 문제냐 예를 들어볼게 내가 의대 파업을 하는 것 자체가 내 집단 선호 자체를 의대생들은 거의 다 일단 어느 요인으로든 파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걔는 그 사람들은 자기 집단 자체를 의대생이라는 걸로 기준을 잡았고 그리고 나머지 우리 사람들 욕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약간 어떻게 사람 생명을 버리고 그럴 수가 있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응급실을 뭐 그렇게 파워를 할 수가 있냐 어떻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내 집단 그 자체의 기준을 우리나라 사람 전체로 잡아버리면 한민족이라는 것 자체로 잡아버리면 그런 식의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 근데 이거와 더불어서 이타적인 감정에서 예를 들어서 약간 그러니까 이게 100% 이걸 다 설명한다는 건 아닌데 약간 이걸로 뭔가 설명을 조금 될 수도 있다는 느낌으로 내가 접근을 해보는 건데 그러니까 음, 거지들 뭐 도와주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아니면 길 가던 사람 도와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집단 편애적인 측면에서 내 집단 자체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생각보다 달라져. 근데 그게 어디서 좀 더 덧붙이면 될 수 있냐면 확실히 확실히 이제 굿네이버스의 완전 그 진짜 타민족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가 상대적으로 빈곤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는 비중이랑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비슷하게 막 길거리에서 갑자기 문제 생기고 뭐 사회적 실험이나 했을 때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된 사람을 도와주는 비중이 우리나라가 조금 더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훨씬 더 비중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 나. 근데 그 이유가 음,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사람의 성향은 언제나 스펙트럼적이고 사람이 행동하는 기작은 다 성향 자체가 스펙트럼적. 사회적 실험을 하면 100% 똑같이 행동하지가 않잖아. 얘는 어디까지 도와주고 어디까지 도와주고 어디까지 하고 막 그러잖아. 사람들이 화내는 정도도 다르고 사람들이 뭐 행위하는 정도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짐 여기까지는 끌어주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짐에다가 뭐 사 먹으라고 돈도 주고 막 그러잖아. 그거 자체가 다 해주는 행위가 다르거든. 근데 그런 스펙트럼이 음, 다르다는 것 자체가 아까 말했듯이 그거랑 더불어서 이제 자기 집단 선호적인 기준을 어떻게 두냐가 이제 그것에 그 뭐냐 뒷받침이 되겠고 아까 말했듯이 뭐 예시로서 굿네이버스 진짜 흑인 그 뭐냐 완전 자원봉사 하시는 분 계셔. 근데 전체적인 비중을 따졌을 때 그 비중이 굉장히 적잖아. 일단 다수는 음. 아니잖아 절대. 그래? 나는 근데 꽤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애초에 그냥 인스타에서 뭔가 그런 안쓰러운 사연만 올려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응해주고 하고, 이거 좀 뭔가 편애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과 대비해서 더 뭔가 내 편애를 해야 한다는 거잖아, 편애. 그냥, 그냥 내 집단에 가가 아니라 편애잖아, 편애. 뭔가 차별화해서 더 음, 좋아한다라는 건데, 뭔가 이건 너가 말한 거는 뭔가 그런 비교군이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어떤 거를 비교해서 더 좋아한다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음. 일단 뭐 결과적으로 일단 내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그런 행동이 이제 설명이 안 된다 이거지 그냥 내가 보기엔. 그치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러니까 왜, 그래서 왜, 언급이 된 음. 게 약간 온건한 계층 구조와 상대적 평등주의를 언급하면서 이제 어떻게든 아니 어떻게든은 근데 아니 이거 내가 보기엔 근데 그 뭐냐, 안정적인 사회의 그냥 필요 부분인 거야, 그냥. 여기서 나오는 모든. 그러니까 온건한 계층 구조 뭐 이런 것도 그냥 음, 그, 거기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부당하다는 거를 좀 더 덜 느끼면은 불만도 더 적을 거고 갈등도 더 적을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당연히 약간 이거는 그냥 올바른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리더가 정말로 우리 모두 평등해라고 하면서 했을 수도 있지만 음. 내가 얘한테 너무 못해주면은 얘네가 갑자기 나를 배신 때릴 수도 있겠지라고 하면서 잘해주는 걸 수도 있다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그게 좀 그것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복합적으로 뭔가 작용된다고 하나로 딱 떨어지는 건 당연히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무책임한 말일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렇지만 야, 그렇게 설명이 된다고 생각을 하긴 뭔가 해서 뭔가 음, 그러면 이거 한번 얘기해보자. 이 불쌍함이라는 감정 있잖아. 응, 뭔가 남을 안타깝게 여기는 거, 응, 긍휼하게 여긴다고 하는데. 응. 아무튼 약간 이런 거는, 이런 감정을 우리가 왜 느낄까? 약간 응. 약자들을 봤을 때, 왜, 그, 뭐라 하지? 약간 연민을 느낀다는 거야. 약간 왜 연민을 도와주고 느낄까? 싶은 마음이 들고 어느 정도 막 상황에 도와주고 싶은 따라서 마음이 들고, 막, 막 가슴이 찡하고 막 그런 느낌으로 그런 그래, 다음에 그래, 막 이런 거 공감이 되고, 그런 거.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뭔가 나도 내가 학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니까 일단 저자가 아니니까 당연히 설명을 못하겠지만 우리가 하려는 건 어쨌든 최대한 뭔가 얘기를 해보는 거지 않습? 사실 그런 맞아, 의미로 맞아. 계속 얘기하는 거긴 함 나도 그러니까 음, 막 나는 무조건 이 책이 막 다 설명되고 막 그런 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근본적으로 나도 일단 음, 나도 이 책이 야 이 책 되게 좋은 책이고 막 다 설명되던데 이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약간 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근본적으로 사실 나 너 얘기해서 그지. 동의하는 사람임 지금 심지어 아? 동의하는 사람이라고 너 아까 말했다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맞아. 그러니까 약간 이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끼리 답을 찾아보자 이거지. 그렇지 우리는 항상 답을 찾는 쪽으로 대화했으니까.
나 한번 얘기해봐도 돼? 얘기해봐. 약간 나 연민이나 그런 거 자체가 좀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 텐데 거기 중에서 또 생각나는 게 일단은 연민이라는 것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 자기 이입일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 그러니까 나는 자기, 이거랑 좀 연결이 돼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 자체가 내가 이 상황에 닥쳤을 때 반하기 위해서 협력을 한다 했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내가 이 내가 이상하게 처했을 때. 그러니까 어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먼저 도와주고 나중에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긴 했잖아. 그런 느낌으로. 음, 근데 그게 거시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이게 경험적인 측면에서 약간 학습이라는 거와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단은 내가 저 사람 봤을 때 연민을 느낀 이유가 내가 저 상황에 처했을 때가 공감이 어느 정도 돼가지고 내가 저기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저런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 아마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음, 때는 이제 자기의 범죄가 굉장히 늘어나서 그냥 인간 대 인간 종으로서 봤을 때 약간 그래서 이제 이입이 되는 것 같고 음, 뭔가 한다면 그리고 플러스 솔직히 이 경향성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알고 있는 통계적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그런 경우가 훨씬 더 감정적으로 이입이 많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사피엔스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그리고 좀 여기 이런 측면에서 연민이나 도움을 더 많이 주려고 하는 사람이 여성이라는 비중이란 통계도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 음, 음. 음. 조금 그런 면 있는 것 같긴 해. 그게 난 옛날에 어렸을 때 길 잃어버리면 절대 남자한테 가지 말고 특히 아줌마처럼 애엄마처럼 보이는 분한테 무조건 가라는 말 많이 들었단 말이야 유치원 같은 데서도. 아, 진짜. 어, 아, 번호 그런 거 막 전화기 빌려줄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음, 무조건 음, 거기 가서 하라고. 근데 그런 이유는 사실 좀 더 추가적으로 그런 분들이 이 책에서 설명하는 거는 짝과 자녀를 향한 사랑이잖아. 맞아. 내 예전에 생각했던 것도 약간 좀 육아나 아기를 보호하기 위한 본능에서 그치? 비롯된 게 아닌가라는 가설에 근데 나 대해서 이 책에서 배워가지고.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음, 그, 그 다른 부족 같은 경우에는 자녀 구분이 살짝 없는 부족도 많이 있었잖아. 음, 그리고 막 결혼을 하건 말건 그냥 관계를 그냥 여러 복합적인 관계를 맺었고 어, 그 남자들이랑 바꿔가면서 그런 부족도 음, 많았잖아. 근데 결국은 음, 어떤 한 애엄마가 하나로 정리되고 어머니가 하나 정리되고 그 걔가 뭐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도 아버지가 하나로 임의로 배정됐었잖아. 어떤 부족 같은 경우에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형태가 잘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이렇게 뭔가 생태계가 구축이 됐었잖아. 같이 술 음, 채집도 하고 뭐 구해서 나눠 먹고 맨날 예시에서. 근데 그거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그렇게 해서 존재한다면 인간이라는 걸 포함해서 그리고 동물이라는 존재 자체가 살짝 그렇게 해서 존재한다면 약간 협력적인 측면에서 내가 일단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건 맞거는 구분은 나중에 좀 뒷전으로 밀어놓고 좀 시급한 좀, 상황에서는 그렇게 기작이 좀 작용해. 종 자체, 그걸 설명하는 느낌이 들어서 음, 왜냐면 부족도 그러고 음, 있고 동물도 굉장히 그런 음, 상황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치. 설계돼 있다? 뭐 그렇게 할 말이 없는데 그런 느낌으로 접근했을 음, 때 나름 뭔가 그래도 전에 막 나 그렇게 맞아. 생각 못했어서 약간 이런 대화, 나도 이 주제로 항상 대화하면 항상 결론 나오는 게 약간 이유는 없다. 그냥 그렇게 만들어졌다. 약간 그러니까 이런 나와 있는 얘기를 거구나. 이렇게 끝날 때가 돼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예전에 했던 가설 중에 하나가 이제 약간 아무튼 인간은 그 태어났을 그 약간 무방비 상태? 약한 상태가 엄청 길잖아. 응, 그러니까 뇌 가소성 때문에 약간 인간 아기는 바로 걸을 수 없고 이런 거 있잖아. 응, 그래서 약간 이 본능적으로 뭐 근데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지. 다른 데서도 어느 정도 아기는 좀 살아남을 힘 같은 게 좀 부족하잖아. 응,
근데 약간 그래서 뭔가 인간은 약간 아기같이 약한 상태의 인간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이제 너가 말한 거대로 이제 종을 지키기 위해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종족 보존의 측면에서. 그치? 아니면은 이제 이런 방향으로 자연 선택된 게 아닌가. 근데 뭔가 명확한 이유는 아닌데 종족을 보존하라는 습성은 있잖아. 모든 종. 음, 그리고 증식하려는 습성이 있고 바이러스처럼. 맞아. 그런 면에서 근데 뭔가 약간, 근데 약간 그것도 뭔가 그 한 개체가 그런 거시적인 걸 생각하면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섹스가 하고 싶어서 섹스를 하다 보니까 아이가 나온 건지는 진짜 잘 모르겠긴 하다, 그거는. 너 어떻게 생각해? 배를 잇고 이 종족을 어 계속 연명을 해 나가는 그런 종족 보존 때문인 것 같아. 아니면 너 개인적인 그거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최근에 삼체라는 소설 요약본을 다 봤거든. 음, 이제 그게 이제 외계인이 쳐들어오는 내용이야. 아무튼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음, 근데 이제 외계인이 우리한테 막 조건을 걸어. 아, 약간 너네 중에서 뭐 몇 명 아니면은 남은 인류는 남은 여생을 이제 편하게 살고 죽게 해주겠다. 근데 너네들은 후손은 못 낳는다. 너네가 다 죽고 나면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여기 차지할 거다. 그냥 그런 얘기를 오, 하거든. 되게 재밌네. 그러니까 되게 약간 좀 인도적이잖아. 약간 살아남은 인간들에게는 아, 너네는 고통받지 않고 편하게 살다 가게 해줄게. 이런 제안인 거잖아. 우리나라 사람들. 근데 이제 인간 종은 이제 없어지는 거고, 그 이후에. 음, 근데 약간 그 상황에서까지 약간 너네 굳이 싸울래? 라고 하면은 과연 그럴까? 라는 거지. 나는 어떤 약간 결국 어, 너는 어떨 것 같아? 그러니까 난 어떤 주의냐면 애초에 저번에도 살짝 이제 내 개인적인 견해가 언급되긴 했는데 음. 나는 일단 첫 번째는 인간이 뭘 하고 있는지 자기도 몰라. 아, 그러니까. 나 잘 모르는 것 같아. 난 모르는 것 같다 생각해 애초에. 지들이 뭘 하고 있는지 지들이 나 포함해서 보통 약간 욕구가 들면 뭐든지 사실 뭔지 몰라. 그냥 일단 하는 거야. 가는데 음. 굉장히 표면적이야 어떻게 보면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근본적인. 보면 되게 본능적인 느낌? 어 맞아. 되게 본능적인. 그래서 약간 이런 선한 것도 약간 본능적인 거랑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튼 뭐 애기를 보면 막 귀여워하고 막 어떻게 해주고 싶고 막 그러잖아. 음. 근데 약간 그게 약간 나중에 다른 약자들에게까지 조금 가는 것 같다. 이게 그치. 뭔가 자연선택 측면에서도 그렇게 서로 보호를 하는 게뭐 생존율이 더 높아다던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거북이 같은 애들 봐봐. 알 까고 이제 해변까지 가는데 그 사이에 뭐 새들한테 집어서 먹히고 뭐 밟히고 다른 애들한테 죽고 막 이러잖아. 그치. 근데 이제 걔네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막 알을 뭐 어마무시하게 까는 거지. 근데 인간은 그렇게 애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체 구조가. 음.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게 아닌가. 왜냐면 거북이들은 새끼들 낳고 이제 끝이잖아. 빠이빠이잖아, 이제. 그치. 바다에 묻어놓고. 다시 볼 일이 없는 거 아닌가, 걔네들은? 그치. 그런 약간 부모와의 그런 유대 관계가 있는 애들을 보면은 약간 되게 좀 포유류가 많은 것 같고. 다른 뭐 곤충이나 뭐 파충류 이런 애들에 비해서 알을 많이 안 낳는 것 같아. 그러니까 새끼들. 맞아. 그러니까 뭔가 다른 데는 새끼를 그냥 어마무시하게 이제 양으로 박치기 해서 생존하는 방식을 채택을 했으면은 음. 이제 뭔가 포유류들은 개체 하나하나의 생존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한 것 같다. 맞아. 맞는 것 같아. 음, 그리고 뭐 조금 더 뭔가 지금 생각이 드는 게 아까 말했듯이 계속 뭔가 스펙트럼적이잖아. 사람 성격 자체가. 음, 근데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뭘 원하는지 모르는데 발현된 정도가 항상 다른 것 같아. 사람마다.
음. 그래서 뭔가 전반적인 흐름 자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긴 한데 전체를 뭔가 음, 생각하려 그러면 항상 틀이 맞지 않는 게 뭔가 삐그덕한 게 마, 스펙트럼 맞아. 달라가지고 사람이. 음. 근데 아무튼 약간 이런 감정이 존재는 한다라는 거니까 그 감정의 이런 감정의 근원이 좀 알고 싶긴 하지. 뭔가 약간 공포, 음, 뭐 이런 거는 되게 그런 생존과 관련되어 있잖아. 이런 감정 같은. 음, 공포라는 감정은. 음. 근데 이런 연민이라는 감정이 정말로 생명이랑 관련이 있을까? 그리고 약간 개인의 차원에서 의식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그냥 본능적인 게 아니라 뭔가 그 사람이 의식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냥 본능에 의해서 그런 감정에 압도를 당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거지. 근데 약간 자기 입도 어느 정도 있어. 근데 약간 아픈 거 있잖아, 아픈 거. 약간 다른 사람 아프면 약간 난 그게 그렇게 공감이 잘 되거든. 사람 막 좀 나도. 크게 다치는 사람들 있잖아, 막 이런 거 하면은 내 몸에 막 아파. 아프겠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그래 잔인한 거 못 보잖아 잘 사람들. 아 맞아. 그러니까 뭐 보긴 보는데 약간 내 살이 아프고 내 뼈가 시린 그런 느낌. 뭔가 기분이 찝찝한 느낌. 맞아, 맞아, 맞아. 뭐 그러게? 아씨, 그건. 근데 너 진짜 생각을 많이 아, 했구나 이 분야로. 되게 너가 좀 나는 근데 진짜 생각 많이 했어, 이쪽으로. 근데 항상 진짜 많이 결론이 느낌. 본능, 본능 정도밖에 결론이 안 나서 설명이 되는 게. 아니, 그러게. 뭐 약간 그런 것도 생각을 했어. 약간, 결국 나중에 우리가 또 늙을 거 아니야. 늙어서 약간 힘이 없어질 거 아니야. 음. 그냥 그거를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약간 그걸 염두에 두고 약자를 좀 보호하는 세상을 만든 게 아닌가 싶어. 그러니까 내가 정의하는 선은, 그러니까 인간이 정의하는 선은 내가 보기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주고 그 득을 주는가가 선이라고 난 생각하거든. 음. 악이라는 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가인 거고. 음. 근데 이 피해랑 이런 것도 결국에는 그냥 개인적인 그런 자유나 그런 측면에서 다른 사람이 내 권리를 얼마나 침해하느냐인 거지. 근데 너가 한 말 중에서 약간 늙을 때 결국 사람은 누구나 다 약해지잖아. 어. 그것 때문에 뭔가 그렇게 기작이 작용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니까 약간 뭐 그냥 그럴싸하긴 하지만 이것도 약간 그치? 여기서 좀 소개됐던 예시들처럼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게 항상 뭔가 하나로 뭔가 다 설명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음. 이 약간 이번 그러고 싶지. 인간과 관련된 책들을 다 읽을 때, 이제 본질주의를 피하고 구성주의를 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렇다고 약간 선함에서 구성주의 이론을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어렵다. 어려워. 선하다는 건 동의해, 나도. 사람이 절대 없진 않아 일단 확실한 건. 맞아. 약간, 무조건 있어. 그렇다고 이거 말, 확실해. 맞아. 그리고 그 선함이 꼭 이기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발생을 한다는 게 난 너무 신기함. 그러니까 이기적 이타주의가 아니라 그냥 이타주의? 아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뭔가 남을 도와줬을 때 막 그런 거 보고 막 훈훈함이 느껴지고, 응? 그러니까 나 그게 아니면은 아직도 막, 혼동되는 거지 이제. 혼동되는 거야? 아, 인간은 그게 뭘 원하는지 모르잖아. 이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지, 자기도 모르잖아. 뭘 원하는지. 음, 음, 사실은 근본적인 뭔가 숨겨진 본능 속에는 개이득인 거야. 뭘 원하는지 모르는데 일단 한 거야. 음, 느낌으로 접근이 되는지 그거 아직 혼란 중인 거야. 모르겠어. 어. 근데 뭔가를 얻으려고 도와주는 사람도 분명히 많을 거라 생각해. 나도 뭔가 도움을 주고 나서, 어, 약간 어느 정도의 보상을 기대는 하게 되는 그런 게 있거든, 나는 솔직히. 야, 되게 솔직하다. 어. 아니, 뭐 지갑 찾아줬어. 뭐 현금 조금 줄 수도 있잖아.
약간 뭐 그런 거. 왜냐면은 내가 만약에 그 지갑을 먹었어. 그럼 이제 나는 더 이득을 보는 건데 나는 수고로 들여 찾아줬잖아. 그러니까 약간 수지타산이 맞아야지 약간 조금 행동을 하는 거지. 그리고 나는 내 지갑을 많이 찾아줬다. 라고 했을 때 보상할 그게 기꺼이 있고 사실. 그러니까 약간 내가 남한테 얼마나 해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좀 더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현대사회를 보면 항상 그 제3자의 입장으로 뭔가 다른 사람들을 계속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하고 처벌하려고 하는 성향이 되게 강한 것 같긴 해. 그래서 나왔던 것처럼. 처벌자? 되게 위어드한. 그러니까 뭔가 그러다 보니까 뭔가 더 도와주게 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은 거지. 남을 돕는 게 내 평판이나 이런 건 확실히 도움이 되니까. 음, 잘 모르겠다. 일단 여기, 이 얘기는 일단 여기 정도까지 하고 끝낼까? 끝이 없을 것 어렵다. 같다. 여전히 찝찝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이제 집집회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다. 어떻게 교수님은 생각하시는지. 근데 살짝 나 이제 교수님 성향이 파악되기 시작했어. 어떤 성향에서. 아니 그러니까 파악이라는 게 내가 감히 이제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느껴지는 뭔가 내 개인적인 견해로는 음, 살짝 좀 좀 더 뭐라 표현해야 되지? 교수님 있다 할 것 같아. 일단. 뭐가 있어? 이유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뭔가 선한 그러니까 선한 기작 자체가 설명을 자기가 이득을 보려는 방향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래도 음, 뭔가 선함이 존재한다고 얘기할 것 같아. 말씀하신. 음, 나도 뭐, 그러니까 약간 교수님은 이제 항상 그, 뭔가, 극단주의자적인 주장을 안 하시고, 맞아. 좀 되게 다양성을 존중하는, 맞아.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 반감이 들지 않을 만한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아무래도 읽으시는 그런 책의 양이나 이런 알고 있는 정보도 그렇고 그런 거에서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니까 우리가 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그냥 교수님이 다양한 이론과 다양한 가설들을 봤을 거니까 그냥 교수님 입장에선 다 그럴 수 있지 이거지 약간 음, 그냥 세상을 여러 바꾸면 가능성을 여전히 어떻게 아, 될지 진짜 궁금해. 음, 음, 그렇게 소리. 너 교수님들의 세상에 항상 궁금하긴 하다. 그래서 그 너는 다음 자, 어, 물어봐. 어떻게 생각해? 뭐 선함이 어떤 걸? 선함이 근데 물론 뭐 난 서남이 약간 법적으로 존재하는 바꿀 거, 순 없지만 서남이 약간 존재하는 것 같아. 우리 그런 상상도 많이 하잖아, 이제. 학교에 갑자기 무장강도가 쳐들어왔을 때 이제 난 어떤 선택을 할까, 이제. 멋지게 희생을 한다. 이런 상상 하잖아. 레전드네. 나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구나. 약간, 앤들은 약간 그런 생각 많이 할걸. 약간, 위에서 자네가 떨어지는데, 이제 막 친구를 밀쳐가지고 구한다던가. 왜 그런 생각이 나지? 갑자기 킹 받네. 근데 내가 보기엔 그거는 선한 것보다 약간 히어로가 되고 싶은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약간 선함이지 결론을 남자애들, 봐도. 근데 남자애들의 그런 욕망이 실현된 거지, 뭔가. 근데 약간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보는 매체나 교육에 따라서도 또 이게 갈리는 것 같아. 뭔가 보면 항상 막 부모님들이나 어떤 매체에서 선이 이기고 악이 패하고 맞아. 약간 남이 이렇게 도와주는 게 좋은 거야. 약간 막 이러면 안 돼. 막 이렇게 하잖아. 약간 그리고 좋은 일을 했을 때는 막 히어로처럼 뭔가 멋있고 그러는데 나쁜 짓 했을 때는 히어로한테 이제 처단당하고 좀 벌을 받는다. 약간 이런 성격의 내용도 많이 띄고 있고. 그치.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할 수 있지. 맞는 것 같아. 그게 뭔가 누적 문화인 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내가 말했듯이 뭔가 그런 막 다 늙게 되고 다 이제 어려서 무방비인 상태가 있고 그러잖아. 응, 그러니까 약간 결국에 근데 그게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거니까 약간 다 같이 그렇게 합의가 된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모르겠어. 이거는 좀 의식적으로 진행이 된 게 아닌 것 같아. 근데 이거 확실히. 근데 확실한 거는 그런 도덕적인 거나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어떻게 보면 선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그런 것들을 한다고 보여지거든, 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들 뭔가 좀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회, 그러니까 훈훈한 사회, 이런 걸 만들고 싶어 하잖아. 응. 그래서 뭔가 이제 지금은 약간 그런 교육적인 부분도 되게 클 것 같고, 음, 그냥 어렵구만. 확실히. 음. 근데 진짜 그 선하고자 하는 욕망과 뭔가 선한 행동을 하는 것과 다 동의해. 다 맞는 것 같아, 그거. 근데 이제 그건 이미 갖고 있었던 생각이라서 이 책이 약간 뭔가 좀 아쉬웠던 거지. 너도 뭐 비슷한 느낌 아니냐? 선하다고 믿지만 뭔가 응. 나는 조금 더 확실하게. 사회를 부정적으로 보려는 경향은 없는데, 음, 그래도 뭔가 기적적인 설명에 좀 더 의존하려고 하긴 하지, 보통. 음. 근데 나도 약간 그런 느낌이긴 했어. 뭐, 저 사람은 저렇게 사실 뭐가 이면이 있다, 숨겨진. 지도 뭘 원하는지 음, 모르지만, 자기도. 그러게. 근데 넌 어때? 그러니까 이 책을 넌 봤을 약간, 때 이제 새롭게 든 생각은 난 있거든, 사실. 음, 그게 뭐냐면 이 책은 결국은 동물이랑 연관 지으려는 것도 그렇고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약간 접근 자체를 하는 게 결국은 도덕 가치가 근본적으로 어디에 기원하냐고 얘기를 했을 때 음, 인간과 별개의 우주라는 천에 자연스럽게 짜여 있는 게 아니고 음. 자연스럽게 짜여 있는 거지. 그냥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 어. 음, 왜냐하면 약간 그저 인간의 창작물이고 뭔가 그런 느낌을 접근한다면 그러니까 거시적 관점에서 음, 그냥 다 동물이라는 거와 자꾸 연관시키고 본질적으로 뭐 똑같다 근본적으로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이런 걸 결국은 설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음. 너무 약간 끝없이 미궁으로 가 그렇게 설명이 안 되면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일단 그렇게 생각을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랄까. 나는 솔직히 남을 도울 때 응. 어느 정도 내가 얻을 이익에 대해서 고려하면서 하는 것 같아. 나도. 좀. 그리고 뭔가 항상 일단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이 있어,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 그렇게 비춰졌을 때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 그치. 일단 그러니까 뭐 도와주자 이런 마음이 들긴 들거든, 약간. 막 뜯어먹으려고 그런 건 아니야. 근데 확실히 하고 나면 기대를 하게 돼. 그게 참, 모르겠어.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것만 이제 이유가 아니긴 하겠지만, 그런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확실한 건 들어가, 근데. 남을 돕는 데 있어서. 확실한 건 그런 게 들어갈 것 같아. 근데 뭐든 내가 어들이. 한 번도 그게 없지 않은 적 있어? 한 번도 없었던 적. 음. 난 살짝 약간 그런 적은 있어. 약간 막 뭔가, 음, 막 길거리에서 그냥 막 호객행위 하는 거 말고, 뭐, 약간 막 그런 막 캠페인 이런 거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 전단지 같은 거 나눠주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약간 근데 그런 거 보면 약간 조금 안쓰럽다 해야 되나? 약간.
뭔가 거절당하고 이런 게 되게 좋은 경험은 아니니까 그냥 나라도 뭔가 받아주자. 이래서 했던 적은 많지. 그게 나에게 있어서 막 엄청 그렇게 이익이 되는 행동은 아니지. 근데 그치? 어떻게 보면 내 시간을 뺏을 수도 있고. 나 예전에 그것 때문에 매달 막 2만 원씩 자동이체 돼서 기부하는 거 잠시 가입했었다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한동안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끊긴 했는데. 어. 아무튼 약간 뭔가 그 정도로 잘 내가 꼭 하는 게 있지. 그리고 내가 느낀 인간 그래서 사회 구성원의 행복이나 생존을 증진할 때 인간이란 종 어, 자체가 뭔가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 야,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약간 결국에 약간 조직 내에서 하는 역할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 결국에 그 사람들은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조직 내에서 내가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도 되게 중요한 것 같단 말이야. 아무튼 이 책에서 나왔잖아. 약간 내 존재가 유일무이해지고 약간 대체 불가능해지는 걸 원하잖아, 사람들이. 뭐, 그치? 그치. 그러니까 뭔가 그런 측면에서도 약간 내 집단에 이제 기여를 하고 싶은 것도 어느 정도 한몫하긴 할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뭔가 인간과 약간 인간이라는 것 자체로 하나로 독립적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은 하나로 독립적이지 못하고, 사실 우리는 진짜 완전 조그만하게 우주라는 천에 자연스럽게 짜여 있지 않을까? 음. 라는 생각에 좀 더 나는 치우치는 거지. 아, 그래, 약간 죄책감 측면도 있지 않을까? 그 위어드 사회에서는 특히 죄책감이 더 크다고 했잖아. 그치? 약간 그 개인적인 그 도덕적 기준에 부합한 삶을 살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느낌이잖아. 어. 근데 그것도 한몫할 것 같아. 그런 죄책감. 그 개인적인, 사람을 다시 그냥, 한 번, 다시 한 번. 개인적인 뭐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런 도덕적인 기준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어. 근데 약간 그거에 맞게 살아가고 싶은. 그냥 막 본능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조금 더 도덕적으로 이성적이고 뭔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도 있잖아. 나는 좀 그런데. 맞아, 맞아. 그거 있는. 약간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추악한 모습을 볼 때마다 이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런 생각조차 들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약간 질책할 때가 많거든. 진짜? 아,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어떡하냐? 아닌가? 나, 그러니까 막 약간 막 유튜브 댓글 같은 거를 볼 때, 예를 들어서, 아, 왜 이렇게 불편러들이 많아 하면서, 그럼 안 되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또 어쩔 때는 나도 모르게 약간 그런 불편한 생각이 들 때, 아, 이런 생각 들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음. 그래서 아니면은 뭐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못 도와줬어. 근데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죄책감으로 남을 수도 있어. 아, 도와줄 걸. 그때 그 사람 괜찮을까? 약간 이런 거. 그래서 약간 그런 개인적인 도덕적 가치 추구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그런 있는 것 같아. 죄책감. 있는 것 같아. 아니면 양심의 측면에서. 근데 확실한 거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의 영향을 무조건 받을 것 같긴 해. 그냥 남을 돕는 활동에서 주변에 사람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분명히 행동의 변화, 그 행동의 차이가 있긴 있을 것 같아. 그치? 확실한 거. 음. 아,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거야. 뭔가 우리조차도 뭔가 아예 그런 이익 같은 것만을 따지지 않고 도와준 적이 있으니까 우리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 거지. 그러네. 너도 있냐? 그런 적? 있지? 나 많지. 어떻게 남현수의 미담 한번 들려줘. 아, 그러니까 약간 옛날에 세뱃돈 받으면, 음, 근데 이제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좀 이제 좀 나중에 말해볼게. 봐봐. 일단 예시가 몇 개 있었는데 세뱃돈 음, 받았거든. 5만 원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게 길 가다가 설날이었단 말이야. 길 가다가 이제 리어카 끌고 가시는 할머니가 계신 거야. 어, 이런 날에 그걸 하는 게 살짝 너무 몰라 갑자기 너무 슬펐어. 그래서 이제 5만 음, 드리는 어, 그런 것. 근데 난 그건 진짜 말이 안 되거든.
왜냐면 주변에 일단 지나가는 사람 한 명도 없었고 그런 식으로 접근이 되니까 음, 그런 게 있었을 수 있었고 아니면 약간 옛날에 어떤 애가 길을 잃었는데 음, 그냥 뭐 길을 잃어서 막 헤매고 있는데 되게 시간 많이 내가지고 찾아준 적도 있고 그런 것도 있긴 함. 음, 그런 게 있는데 음. 일단 거의 확실하게 느껴지는 건 나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진짜 그게 좀 심했거든? 그뭐 남을 도우려고 하는 거? 정이 많았거든? 음, 음, 일단은 도우진 않았는데 약간 굉장히 헌신을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내 자신을 음, 좀 살피기보다는 좀 더 상대적으로. 음, 근데 나는 크면서 굉장히 원래 몸이 가는 대로 했단 말이야. 음, 근데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그거를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좀 더 그거를 다시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 같고 일단 그게 걸러져 몇 개가 뭔가 그런 생각이 드는 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남을 도울 수는 있거든? 음. 근데 자기가 여유로운 상태여야지 보편적으로 도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맞아. 여유가 있어야 돼. 여유가 없는데 도와주려고 하면은 좀 힘들잖아. 그게 되는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약간 상대적으로 경향성이 확실히 좀 더 있는 것 같다. 맞아, 맞아. 확실히 있는 사람이 더 도와주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 그게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음, 나는 그리고 또 그런 생각도 들었어. 약간,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못 믿어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어린애가 막 길 잃어서 울고 있어. 막, 응, 엄마 찾아달래. 응. 근데, 나는 이 친구를 도와주면 확실히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만약 이 친구를 그냥 두고 가면은 뭔가 다른 사람에게 뭐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고, 조금 걱정이 돼.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에는. 다른 사람 못 믿는 거지. 내가 도와주면 확실히 도와줄 수 있는데, 다른 사람 못 믿는 거지.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뭔 느낌인지 확실히 알아. 어.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 근데 만약 그런 상황에서 그냥 제치고 넘어가면 나중에 엄청 걱정할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잘했을까? 약간 이런 생각. 그런 것도 좀 또 있는 그 것 같아. 사람에 대한 이입이 되는 거네. 그래도 그 음, 사람의 처음 환경이. 그치. 약간 그런 미래에 대한 그런 걱정, 우려 같은 것도 좀 하는 거고. 왜 이러는 거지? 그러게. 근데 그냥 우리가 그렇게 배워서 아니야? 말 그대로 우리가 오징어 게임 나가서, 어, 그런 절박한 상황에 내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다른 애들 목숨 먼저 죽이지 않겠어? 그럴 것 같아. 그리고 과연 내가 대부분의 인간은 그럴 것 같아. 지금까지 자라온 내 환경 말고 음, 막 죽고 죽이는 콜로세움 같은 데서 내 일생을 평생을 살았다면 과연 내가 똑같이 작용이 기작이 됐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해. 과연 그랬을 맞아. 확신을 못해. 난 절대 확신을 못한다 생각해. 음. 약간 뭔가 남을 위해서 내 목숨을 희생하는 일도 일단 가족이나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친밀할수록 좀 더 그런 경향이 있긴 한데, 상대적으로 높겠지. 그렇지 않아도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내가 보기엔 그건 되게 적은 것 같아. 음. 음. 그러니까 나랑 관련 없는 사람을 위해서도 목숨을 희생할 수 있는 거는 되게 적은 것 같아. 되게 신기한 것 같긴 해. 확실히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음. 근데 확실히 뭔가 어느 정도 선 안에서 남을 도우려는 그거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 음. 오케이. 일단 이 창발성 얘기는 그냥 나중에 해야 될 것 같고, 응. 그냥 간단하게 해볼까? 응. 뭐 너 하고 싶은 말 많은 거 아니야? 아, 그냥 이거 저번에 그 휴먼 네트워크 할 때 응. 그런 창발성 얘기가 나왔잖아. 막 동종선호도 나오고. 근데 그치. 뭔가 우리는 의식적으로 동종선호가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약간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런 동종선호를 어떻게 해야 될까? 왜 우리 삶에 창발성이 필요할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까? 이런 것도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오. 그리고 여기도 창벌서 나오잖아. 그렇지. 근데 뭔가 약간 난 이게 그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창발성이 맞다라고 생각하거든.
응, 근데 약간 우린 뭐 항상 진리에 도달하는 삶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치? 그냥 개인이 행복하게 살기 위함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오히려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그럼 갈등 확률이 되게 높아지잖아. 응, 그리고 그런 믿음이나 신념 같은 게 다른 경우에 그거를 사실 설득시키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응. 그리고 뭐 실제적으로 여기 책에서도 생존에 있어서 동종선호가 더 이득이 될 때도 있고 아니면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하긴 한데 어떻게 생각해 너는 동종선호에 대해서? 내 이 인생에 있어서 그 동종선호나 이런 창발성 이런 가치관이 좀 어때? 내 가치관? 음, 동족 선호? 일단 동족 선호가 확실히 당연히 그 글을 읽었을 때 공감이 많이 됐지. 굉장히. 음.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뭔가 너가 살면서 어떨 것 같냐 이거지. 너는 그 너가 막 주변에 만나는 사람이라던가 너가 듣는 얘기라던가 이런 거를 어떻게 컨트롤 할 것 같은지. 신념이나 뭐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경향성이. 그냥 너의 삶의 가치관에 있어서 넌 어떻게 살고 싶냐고. 나는, 나는 이제, 사실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 특히 음, 이제, 약간, 내 인생에서 나름 생각이라는 걸 처음 시작할 순간이 있긴 하단 말이야. 그 전까지는 생각이 음, 없이 살았다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근데 그거를 살짝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들었던 생각이, 결국은 내가 주체성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러니까 나는 결국 너, 동족 편향이나 동족 선호 뭐 그런 게 다 내 주체성과 연관이 굉장히 많이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나는 애초에 내 삶의 모토 자체가 어느 정도 내가 음, 나의 주체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거든. 추구하는 방향성 자체가. 음, 그게 이제 많이 겹칠 때도 있고, 사실 연관성이 절대 많이 있지. 절대적으로 많이 있지. 이게. 그러니까 음, 동적 선호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결국은 나아가려는 방향성이 각각 정해져 있는 건데, 어느 그룹이든. 음, 근데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 결국 내가 결국은 생각을 어느 정도 이성적이든 뭐 내 개인적인 생각이든 여러 경험이든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납득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야지 뭔가 움직이고 싶어 하는 사람이야. 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100% 뭔가 다 컴퓨터 마냥 뭔가가 다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그러려고 추구하다 보니까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도 아니면 동적 선호 현상이 일어났을 때도 물론 100%다 파악하지 못하겠지만 나름 파악을 해서 분석을 해서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노력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노력을 그걸 그러니까 분석하려고. 뭔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려고 한다는 거 아니야? 뭐 그치, 그런 셈이지 한마디로 요약하면. 근데 객관적이라는 게 객관적인지 모르니까 내가 더 주관적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긴 하지.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난 동족 선호에 대한 사실 두려움이 크게 없어. 성향 자체가 생각보다. 이건 기질인데 상대적으로 음,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그게 이제 음, 경험적으로 난 터득을 했어. 난 다른 사람들이 다 사실 나와 똑같다 생각했어. 난시랑 똑같아. 난 사실 동공이 굉장히 크단 말이야. 음, 진짜 눈이 상대적으로 엄청 커. 다른 사람보다 동공만. 내가 옛날에 음, 막 어두운 데 있다가 밝은 데 갔는데 눈이 싫어서 죽는 줄 알았어. 근데 음, 안과에 갔더니 나중에 말해주는 거야. 너 진짜 힘들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막 음, 했다 이건 아니지만 그냥 그랬을 것 같다. 근데 몰랐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은 옛날에 눈 꾸벅꾸벅 잘 뜨고 있는 거야. 음, 그때서야 알았지. 근데 그런 거 비슷할 수 있는 게 옛날에 내가 경험했던 뭔가 기억에 남는 몇 가지 나의 특수성이 있는 사건들이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기질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게 또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 난 음, 원래 옛날부터 굉장히 독립적인 기질이어서 자체가 내가 느꼈을 때 살짝. 음, 근데 그걸 나는 굉장히 막 티내진 않았어. 그러니까 남들이 다 이렇다 생각했는데 난 아니라 생각한 게 반드시 있거든. 근데 내가 음, 그거를 막 다른 사람들이랑 맞서 싸우려고 하지는 성격은 절대 아니었는데 내 마음속으로 끝까지 난 아니라 생각하긴 했어. 그래서 그 음, 행위 자체 그렇게 안 했어.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음, 때 그냥 약간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꿋꿋이 버티는 사람이었어. 막 음, 갈등을 조장하진 않았는데 그냥 굉장히 나름 조용하게 묵묵히 내가 아니면 아닌 거였어 느낌이. 유치원 때부터 그랬어. 음, 음. 하게. 난 어떻게 해야 될까? 왜 넌 왜? 그냥 모르겠어. 근데 확실하게 그 나와 비슷한 생각과 우리가 서로 좋아하는 얘기만 하는 사람만 만나면은 좋게 하겠지만 뭔가 그러면은 또 되게 세상이 좁아지는 것 같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도 좀 많이 들잖아. 아, 진짜 휴먼 네트워크 그거 찍을 때 그 얘기 계속했는데. 아, 그러니까 그것도 한몫했던 것 같고. 아, 근데 난 약간 그런 얘기는 안 했던 것 같긴 하다. 약간 그런 측면에서. 뭔가 나에게 쓴소리 해줄 사람이 주변에 많이 없다. 막 이런 얘기, 이런 단점으로 안 꼽았던 것 같아. 음. 아니 카이가 너가 말했던 그게 심할 수밖에 없잖아 상황이. 맞아. 그래서 어떻게 극복할지 막 그런 거 생각했는데. 근데 이게 또 생각을 해보면은 음.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생겨나는 곳 있잖아. 음. 보통 보면 학교랑 군대잖아. 그래? 그러니까 서로 연관이 없는 그 사람들을 억지로 모아둔 곳이 학교랑 군대잖아. 음. 그러니까 그런 데를 보면 얼마나 서로 뭔가 안 맞고 문제가 발생해. 막 학교 폭력 이런 것도 생겨나고, 음. 군대 부조리 이런 것도 있고. 근데 뭔가 대학에 와서는 사실 그런 게 많이 있다고 느끼진 않거든. 대학에 와서까지 왕따를 하지는 않잖아. 잘은 안 하잖아. 이제는 뭔가 정말 끼리끼리 맞는 사람들끼리 다닌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지. 맞아. 근데 이게 그런 개인적인 측면에서 성장이 있을 수 있는 성장이 자아적인 성장. 맞아. 확실히 개인적인 성장은 또 그런 데서 오는 것 같긴 해. 그런 다른 세상에 나갔을 때. 그랬을 때 뭔가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긴 해 또. 그런가? 또 모르겠다. 우리는 근데 또 그런 성장이라던가 아니면 진실이라던가 진리, 뭐 약간 정말 옳은 것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으니까 우리는 좀 동정선호를 줄이고 창발성을 계속 챙겨갈 필요가 있겠지, 우리는. 음. 근데 단점은 음, 노골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호르몬적으로 그렇고 본능적으로 그렇고 생존에 대한 두려움과 본능적인 위협 때문에 동적 음, 선호를 본능적으로 선호할 거 아니야. 난 그때 가끔씩 내 약간 우울하거나 약간 두려워? 그러니까 아, 버그가 일어나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곤 해. 솔직히. 음,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동아리도 별로 필요 없다 생각해서 안 들어갔거든. 음, 근데 이제 가끔씩 약간 수업을 혼자 듣는데 굉장히 모르는 게 있거나 난관을 부딪힐 때가 있을 거 아니야. 음, 약간 이해가 안 되거나. 음, 그럴 때 뭔가 한, 물어볼 사람이 같이 헤쳐나갈 사람이 없으니까 굉장히 좀 음, 빡세긴 하더라. 음. 약간, 약간, 이것도 다 내 이득에 챙기는 건가? 아니, 뭐, 당연히 뭐, 그런 걸 고려하면서 하는 거지. 동정선은 애초에 그런 측면에서 나온 건데. 그래서 그냥, 아, 그래도 동아리 뭐 그런 거 들어갔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함, 솔직히. 난 가끔씩. 음. 음. 사실, 그런 건 좀 중요해. 언제 어떻게 이득을 볼 줄 몰라서. 그치? 그게. 외국에 근데 다들 비슷비슷할 것 같아. 동정선호만 하고 싶지만, 어찌저찌 장발성도 챙겨야 된다. 다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 뭔가.
그게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 있을까? 일단 이거 무조건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 있을까? 유전자 편집 기술과 아니, 인공지능 기술까지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가 있나? 근데 난 확실한 건 유전자 편집 기술은 그렇다. 그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본성을 바꾼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약간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아무리 해도 뭐 예를 들어서 인간이 뭐 여행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뭐 예를 들어서 전화기 그런 게 사회적 음,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쳐오긴 했거든. 음, 그런데 뭐 인터넷도 그렇고, 근데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기술 중에서 사회적 모둠을 근본적으로 바꾼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때까지 나타난 기술들 중에 사회적 사회성 모둠을 모둠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이 사실을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인간 사회 연결만의 기본 구조와 인간 협력의 기본 윤곽이 전 세계에서 동일하다는 거지. 음, 근본적으로. 음, 그런 의미에서 음, 바뀌지 않는데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차이점이 이제 이전의 모든 기술은 우리를 위해서 쓰였는데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근본 뭔가 발전적으로 갔을 때 자신의 목적을 스스로 지정할 가능성, 즉 자신의 욕망을 지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음, 그래서 우리 사회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지. 음, 약간 인간과 닮은 결국, 식으로 행동한다는 것 자체가. 음, 이 인간의 본성이랑 연결이 되나? 우리 본성을 바꾸는 거 기억하나? 근데 확실히 뭔가 뭐 다른 사회의 형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음, 그게 본성인 건가? 근데 뭐 일단 유전자 편집 기술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에 이런 성격이나 이런 게 유전자랑 관련이 많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음, 무조건 그럴 것 같아. 그리고 꼭 성격뿐만이 아니더라도 이런 유전자를 통해서 바뀌는 것들이 좀 많을 것 같고. 음, 예를 들어서 뭐 능력 같은 거 있잖아. 개개인의 재능 같은 거. 그런 거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또 바뀌겠지. 그치. 그러게. 인공지능, 그러니까 약간 이런 예시가 있잖아. 약간 실험에서 음, 온라인 사람 집단에 약간 단순한 이제 봇을 넣은 뒤에 음, 봇이 이제 사람들이 서로 행동을 조율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생기는 마찰을 극복하도록 돕는다면 음, 사람들이 더 쉽게 협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대. 그리고 여기서도 다시 보니까 조금 나오네. 너가 말한 부분이. 그 부분. 막 그런 막 이세돌이 인공지능한테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음, 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음. 어떻게 보면은 뭔가 엄청 똑똑한 외계인이랑 대화하는 거잖아. 외계인? 외계인일까, 과연? 난 그것부터 사실 이제 혼동이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외계인처럼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랑 완전 다른 존재다, 다른 존재. 근데 학습된 개념은 다 인간이잖아. 인간으로부터 비롯됐잖아. 외계 물질을 가져온 건 아니잖아.
근데 약간 근데 생각하고 보는 거가 엄청 다르니까 걔는. 그건 맞지? 약간 인공지능 모르겠다. 그 외계인 비유는 좀 아니었을 수도. 몰라. 그냥 얘기하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다른 거 얘기해도 돼. 인공지능? 솔직히 다 모르겠어. 그러니까 확실히 이 책에서 나온 예시는, 그럴싸한데? 싶었는데 뭔가 막상 얘기를 하려니까 생각나는 게 막 잘 없다. 음, 인간, 근데 약간 뭔가 인간의 본성을 바꾼다라기보단 뭔가 그냥 사회의 형태를 조금 바꿔놓는다라는 게 좀 더 맞는 말 나도 아닐까 그런 싶어요. 식으로 생각하면서 이걸 언급했긴 해. 약간 인간의 그 본성 자체보다는 약간 그런 사회적인 거. 음. 그래서 인간이 정말로 선한가. 근데 이건 이제 우리 앞에서 너무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 인간이 정말로 선한가에 대해서는. 그지? 맞는 것 같아. 아, 더 하고 확실히, 싶은 얘기 있냐? 확실히 기계가 음, 인간이 어느 정도까 자연과 정말로 어느 정도까지 분리돼 있나라는 물음에 대한 인간의 생각이나 결국 그것으로부터 비롯되는 본성이 음, 바뀌게 하진 못할 것 같아. 음, 음. 뭐 그렇습니다. 근데 유전자 편집 기술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바꿔버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난 솔직히 그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성욕이 느껴지지 않는 인간을 만들 수도 음, 있잖아. 아니면 그냥 뭐 번식 능력이 없는, 왜 번식 능력이 없어도 살아남을 수 있잖아. 음. 뭐 그렇게까지 아니면, 바꾼다고? 뭐 그러면 아니면은, 그러면 아니면은 뭐 분노라는 감정이 없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나? 뭐 아니면 항상 도파민이 뿜어져 나와가지고 이제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고. 음, 뭐 아니면 엄청 건강하게 영원히 사는 얘를 만들 수도 있을 거. 뭐 아무튼 막 그런 식으로 약간 인간의 그 생명체의 기본 원리에 되게 위배되는 얘들을 만든다라고 하면 걔네들은 확실히 다른 본성을 갖고 있지 않을까. 나는 약간 어떻게 접근했냐면 이 본성 자체가 굉장히 관성적으로 남아있는 거라서 그 사람은 그렇게 태어났는데 음, 오히려 그 본성은 남아있어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음, 뭔가 나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생겨나서 몇몇 년 동안 그게 지속이 된다면 바뀔 것 같아. 엄청나게. 음. 그러니까 확실히 너는 그 인간의 본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그 생명체 자체의 뭔가 그 통틀어서의 문화 이런 거를 좀 난 얘기하는 누적 거구나. 문화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접근이 되는 거지. 사실. 아, 그런 문화 측면에서. 차라리 환경을 바꾸던가 달에서 혼자 살게 하면 바뀔 수 있다 생각해. 어떤 사람이든. 음, 이미 사회에 노출된 순간 아무리 뭐 성욕이 없고 바뀌어도 어느 정도는 영향이 미쳤고 표현량도 사람의 환경에 따라 바뀐다 하잖아. 음, 그게 반드시 영향을 미치거든. 내가 한 음, 명이 성욕이 없어도 나머지 99명이 다 그렇게 행동하면 그게 맞는 줄 알고 행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수 있어. 음, 음. 약간. 오케이. 근데 뭐 근본적으로는 너랑 당연히 틀린 의견은 아닌 것 같다. 무조건 음, 그 정도로 바꾸면 당연히 몇만 원 지나면 바뀌겠지. 그게 음. 아니더라도 몇십 년 지나면 근데 약간 유전자 편집 기술이 다른 기술들과는 진짜 차원이 다른 그 문화적 진화인 것 같긴 해. 맞아 맞아. 그건 확실히 왜냐면은 뭔가 이 문화적 진화라는 게 나는 문화적 진화가 생물학적으로 진화하는 거를 되게 멈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지금 이- 그러니까 문화적 진화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많이 안 변했을 거라는 얘기야. 음. 그러니까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생물학적으로 안 변한 이유가 여기서 이제 리처드 도킨스가 박물관의 드넓은 공간이 자연 선택을 영구히 막고 있다고 느낀다. 뭐 자연 선택 특정한 통로의 문을 열심히 두드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들어갈 수 없다.
필요한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없어서 모르겠다.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네. 그러니까 아무튼 약간 인간의 환경에 있어서 생물학적으로 적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상황에 뇌 가소성이나 이런 걸로 이제 적응을 하는 동물이 됐으니까 음, 뭐 우린 생물학적으로 딱히 그렇게 두드러지게 안 변한다라는 거지. 음, 그러니까 막 추운 데에 산다고 북극곰처럼 털이 나는 인간은 없잖아. 그치, 그치. 서린 마냥. 설리. 그래서 약간 유전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 많이 안 변하는 거지. 뭔가 몸의 형태나 이런 것도. 근데 뭔가 유전자 편집 기술은 완전 다르잖아. 그걸 다 뛰어넘고 이제 인간을, 확실히 차원이 다르, 그러니까 규모가 다르, 규모. 그 파급력이 1과 한 만, 뭐 이런 느낌. 굳이 뭐. 진짜로. 다른 거는 그냥 인간에게 맞춰서 뭔가 도움을 주는 기술이었으니, 이거 인간을 초월하는 기술인 것 같다. 음, 그리고 뭔가 생물학적으로도 변한다라는 게 되게 의미가 큰 것 같아. 생물학적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음, 이제 유전적으로 우리가 우리를 쓸 수 있게 된 거잖아. 그치. 어떻게 보면은 거의 그 창조주에 약간 도전하는 음, 그런 게 되는 거잖아. 뭐 이미 유전자 가위로 질병 같은 거 치료한 사례는 꽤 있고, 물론 했다 잡혀갔지만. 뭐, 뭐 더 하고 싶은 근데 뭐, 얘기? 그러게. 딱히 없냐. 뭐 한, 야,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해서 낼래, 우리? 한 10분 좀 부족해도. 음, 뭐 평소에 많이 넘었으니까. 아, 가만히 주시나, 우리 조교님이. 근데 나 시간 이번에 반 약간 좀 넘었잖아. 느꼈던 게, 어. 확실히 요약하면서 읽는 거랑 아닌 거랑 차이가 좀 많이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 요약 안 써도 되는 거 몰라가지고 처음에 한 서너 챕터는 내가 요약하면서 읽었단 말이야. 아, 근데 거기가 근데 커? 확실히 그 밀도의 차이가 엄청난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요약할 땐 좀 어느 정도 읽혔는데 그냥 읽으니까 약간 안 읽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 난 가끔. 처음부터 안 읽히더라고, 그래서. 어, 약간 나중 와서는 조금 안 읽히는 부분 좀 많았던 것 같아. 야, 우리 다음 책 그거 아니야? 그 휴먼카인드 다음에 우리 그거 아니야? 1000페이지짜리인가 그거? 아, 행동? 그거야? 그거였던 것 같은데. 휴먼카인드 이제 읽어야지. 그러니까 아니 이것도 화요일까지 읽어야 되잖아, 휴먼카인드도. 어, 쉽게. 어? 행동인데, 행동? 그러니까 행동이 그거일걸? 어마무시한 책. 아, 진짜? 내가 알기론. 아, 아, 그렇구나. 빨리 읽어야겠다, 그럼. 어, 행동. 애초에 이게 책 가격도 5만 원이더고 엥? 데이지스가 워낙 많았어. 5만 원이네. 박스인데. 일단은 영상은 여기까지 찍자. 오케이, 수고했어. 오케이. 영상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